역대급 폭풍우가 들이닥친 자그마한 시골 마을. 뛰어난 수영 선수였던 주인공 헤일리는 집안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그곳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결국 헤일리 부녀는 꼼짝없이 지하실에 고립되고 마는데요. 그 순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어까지 등장. 도망칠 곳 하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두 사람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맹렬하게 쏟아지는 악어의 공격. 강철처럼 튼튼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두 사람의 목숨을 시시각각 노리는데요. 그 와중에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들이 등장하지만 거의 등장과 동시에 악어 입으로 직행. 호러영화 뺨치는 무시무시한 먹방이 펼쳐지며 일회용 희생양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영화 속 악어의 모습은 의외로 굉장히 평범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실제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리얼함에서 오는 스산한 공포감이 관객들의 염통을 더욱 쫄깃하게 삶아버립니다. 엘리게이터와 플래시드의 뒤를 잇는 악어 재난물의 새로운 띵작. 이쪽 장르의 팬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해저 지진으로 인해 바위 틈에 갇혀있던 고대 피라냐들이 깨어납니다. 일명 원시 피라냐. 일반적인 피라냐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사나우며 훨씬 더 식욕이 왕성한데요. 새빨간 눈에 강화된 턱,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는 멀쩡하지만 피냄새만 맡으면 환장을 하고 돌변, 먹잇감의 뼈와 살을 순식간에 발라버리는 파격적인 개인기를 펼쳐줍니다. 움직임에 대한 반응 속도 또한 가히 역대급. 그야말로 사냥에 최적화된 이 구역의 깡패였죠. 영화 후반부에는 비키니 파티가 한창 중인 해변가를 습격, 바닷물을 레드와인빛으로 빨갛게 물들이는 역대급 재난씬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영화 피라냐는 조단테 감독의 1978년 원작을 새롭게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연출을 맡은 인물은 알렉상드르 아야, 엑스텐션과 크롤 등을 연출했던 프랑스의 명감독이죠. 피라냐는 그의 필모를 따져봤을 때 그리 뛰어난 작품은 아니었지만 선정성과 오락성 그리고 장르적 쾌감 면에서는 가히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종일관 살색과 빨간색이 시신경을 후리는 곧다한 영화랄까요? 후방주의는 필수지만 장르 팬이라면 닥치고 직진. 아야 감독이 선사하는 생 날것의 빨간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They're the babies. The babies? So, where are the parents? (1985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무려 약반 흑곰이 등장해서 난동을 부리는 영화입니다. 코카인에 흠뻑 취해 정신나간 흑곰이라니 말 그대로 맷돌 손잡이가 털려서 분실된 느낌이죠. 안 그래도 오금이 저리도록 무서운데 약에 취해서 눈이 돌아간 모습은 광기 그 자체. 아주 그냥 코카인만 있으면 흑곰임에도 호랑이 기운이 솟아납니다. 누가 최강의 포식자 아니랄까봐 굉장히 흉폭하고 사나운
모습, 무지막지한 야생 먹방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어디선가 양 냄새가 풍겨오면 불끈불끈 되살아나는 근본 약발러, 잘나가는 대기업의 외손녀 뺨치는 대환장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요미가 뿜뿜, 관객들의 심장을 사정없이 난타하며 아찔한 매력을 가감없이 뽐내주는데요. 약에 취한 야생 흑곰이 벌이는 세상 잔혹하면서도 귀염뽀짝한 먹방. 과연 이 아이는 코카인의 맛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 재활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까요? 만약 코카인 대신 코카콜라를 먹었다면 세계적인 톱스타가 될 수도 있었던 비운의 주인공 코카인 베어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아마존강 오지를 탐험하던 주인공 일행. 그러던 중 강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 고립되어 있던 폴이라는 남자를 구하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모든 게 수상해 보이는 정체불명의 남자. 아니나 다를까요? 사실 폴의 정체는 악명 높은 밀렵꾼으로서 주인공의 배를 가로채 아나콘다 사냥에 이용하는 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는데요. 이후 정체를 드러낸 폴은 급격하게 돌변하며 주인공 일행을 협박, 그렇게 쥐 꼴리는 대로 온 정글을 들쑤시며 아나콘다 사냥에 올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나콘다가 어디 순박한 아낙네도 아니고 저 따위 개수작에 곱게 넘어갈 리는 만무했겠죠.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나콘다의 대역습. 일단 혀를 낼름거리며 먹잇감의 체온을 감지한 후 날렵한 몸놀림으로 상대방을 순식간에 낚아채버립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휘감아 숨통을 조이고 뼈마디를 작살내서 한방에 꺾어버리는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최후에는 만악의 근원이었던 폴을 상대로 말 그대로 사이다 같은 참교육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가히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 화끈한 연출. 뱀이가 물면 많이 아프지만 아나콘다한테 물리면 아프기도 전에 가는 거죠. 뛰어난 특수 효과와 화려한 캐스팅, 상큼발랄한 볼거리가 한가득한 영화입니다. 분명 아나콘다가 재난의 중심이지만 이상하게 후반부로 갈수록 아나콘다를 응원하게 되는 미묘한 영화. 지금까지 아나콘다였습니다. 엘리게이터는 악어가 등장하는 공포영화의 원조격인 작품입니다. 하수도에 사는 식인 악어라는 독특한 컨셉. 사실 이 설정은 미국의 유명한 도시 괴담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경기에 버려진 새끼 악어가 도심 속 하수도에서 폭풍 성장, 한 제약회사에서 버려진 실험용 개들의 사체를 먹고 거대한 괴물 악어가 되어 사람들을 습격한다는 내용이죠. 그냥 악어도 충분히 무서운데 무려 돌연변이 악어, 길이가 11m에 몸무게도 1톤에 육박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미시시피 악어가 대략 3-4m 정도니 어림잡아 3배를 훌쩍 넘는 엄청난 크기인 거죠. 덕분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어의 습격 장면은 가히 괴수 영화를 방불케 하는데요.
자동차보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슈퍼 악어의 등장. 급기야는 전문 사냥꾼이 등장해 추격에 나서지만 곧 악어에게 역습을 허용하여 한입거리 간식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결혼식 습격 장면은 이 영화 최고의 백미. 정교한 디테일의 애니메트로닉스로 꽤나 화끈한 재난씬이 연출되는데요. 그 밖에도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보트와의 추격씬이라든가 하수도 안에서 펼쳐지는 최후의 일기토 장면 등 지금 봐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불후의 명장면들이 잔뜩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래시드와 로그, 크롤과 함께 반드시 봐야 하는 악어 공포영화의 바이블 같은 영화죠. 지금까지 하수도에 살고 있는 공포의 식인악어 엘리게이터였습니다. 이번엔 도시 전체를 뒤덮은 수백만 마리의 쥐떼입니다. 덕분에 틈만 나면 나오는 장면이 요딴 느낌. 말 그대로 랄쥐가 풍년이죠. 백화점 수영장에서 첫 등장. 물놀이 하던 아이들을 아비규환으로 몰아넣고 이후 본격적으로 백화점 곳곳을 지옥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에 쥐잡이 전문가인 잭 카버가 투입. 아리따운 여주와 알콩달콩을 병행하며 쥐새끼 퇴치에 돌입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백화점에 나왔던 쥐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사실은 도시의 지하 전체가 쥐들의 소굴이었다는 소름 끼치는 전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후반부에는 운행 중인 지하철이 쥐떼에게 둘러싸이는 세상 끔찍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나처럼 쥐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쥐약인 장면. 보기만 해도 5, 6번 경추가 신나게 애리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잣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 장면은 말 그대로 쥐새끼 대잔치. 애처로운 나의 영혼이 강 건너 할머니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죠. 목숨이 날아가기 전에 이쯤에서 패스. 지금까지 제 기준 최악의 공포물 다크 콜론이었습니다. 저를 힘겹게 했던 쥐새끼가 가고 그 자리에 박쥐가 왔습니다. 쥐도 싫지만 박쥐도 만만치 않은데요. 심지어 이 영화에 나오는 박쥐들은 생체 실험으로 인해 유전자가 변이된 식인 박쥐입니다. 과일이랑 벌레나 처먹던 것들이 이 영화에선 사람을 습격해 뜯어 먹는 건데요. 이런 영화가 언제나 그렇듯 수백 수천 마리가 떼지어 등장. 삽시간에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동물 재난 영화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몇몇 개체는 덩치까지 변이, 거의 사람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쯤 되면 저게 과연 그냥 박쥐인지 아닌 흡혈귀 새끼인지 킹리적인 가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영화 황혼에서 새벽까지인가요?
영화 박쥐는 동물 재난 영화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난을 일으키는 동물이 나타나고 이 동물을 각별히 애정하는 전문가가 등장, 그리고 동물을 사납게 만든 원흉인 미친 과학자와 마지막으로 주인공을 도와 조력하는 경찰관이 등장하죠. 때문에 전개 자체는 굉장히 뻔하지만 그만큼 기본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킬링타임용으로는 그럭저럭 쏘쏘. 강력 추천은 아니고 살포시 추천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실험용 상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개체수는 총 3마리, 일반적인 상어들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하며 무엇보다 뇌의 크기가 5배 가까이 증폭, 지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뇌색 상어들이라는 설정인데요. 영화 초반부 기지 밖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모조리 박살낸 뒤 마취에 걸린 척 사람들을 속여 연구소 안으로 침투, 모두가 방심한 사이에 이빨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상어의 습격으로 멘붕에 빠진 사람들, 설상가상 이들을 도우러 온 구조 헬기까지 사고를 당하게 되어 나머지 생존자들은 망가진 기지 안에 고립되고 마는데요. 급속도로 악화된 날씨와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해저기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식인 상어들과의 치열한 사투가 러닝타임 내내 가열차게 그려집니다. 특히 뇌생남이 되어버린 상어들의 전략이 그야말로 일품인데요. 기지를 뚫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고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서프라이즈 어택. 궁극적으로는 기지 전체를 침몰시켜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 이 녀석들의 최종 목표였죠.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어들의 재롱잔치에 깜짝 놀라게 되는 상어에 의한 상어를 위한 영화였달까요? 재난영화의 클리셰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화끈한 장면들이 쉴 새 없이 등장. 한마디로 레니 할린 해버린 여름에 한 쿨레나는 블록버스터급 재난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 이후 감히 최고의 상어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지금까지 딥블루시였습니다. 웬갓 잡새들이 등장하는 미스테리 호러물. 다음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1963년작 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마리의 갈매기떼가 인간들을 습격합니다. 평화롭던 생일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원인 모를 새들의 습격에 사람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웬갓 잡새들의 깜찍한 지랄 발광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 이번에는 수백 마리의 참새들이 벽난로를 타고 집안까지 쳐들어옵니다. 글자 그대로 풍비박산,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는데요. 급기야는 새들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람까지 발생하고 엄청난 수의 까마귀 떼가 학교에 있던 아이들을 급습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CG가 없었기 때문에 나르는 까마귀들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봐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 놀라운 연출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갈매기 습격신. 주유소에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며 수많은 갈매기 떼가 마을을 덮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주인공 멜라니는 꼼짝없이 공중전화 박스에 갇힌 채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새들의 습격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그 종류와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급기야 새떼가 득실거리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가히 세기말적인 분위기까지 느껴지게 되죠. 참고로 히치콕 감독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영화 음악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새소리로만 사운드를 채워 넣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영화를 보고 나면 왠가 새소리가 이명처럼 따라다니는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이코, 현기증과 함께 히치콕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아직 못 보셨다면 무조건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콩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엄청난 수의 뱀들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깟 뱀 새끼들 때문에 공사를 늦출 수 없었던 건물주. 결국 중장비를 동원해 현장에 있던 뱀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이딴 식으로 선빵을 날린다는 건 마치 폭탄을 끌어안고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수천 마리의 뱀들이 단체로 걸기, 비정한 인간들을 향해 본격적인 복수극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몰골로 죽어 나가는데요. 갑작스런 뱀들의 습격에 위기를 느낀 건물주.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홍콩 최고의 땅꾼을 섭외합니다. 왠지 등장부터가 남달랐던 땅꾼의 포스. 날아오는 뱀 따위 그냥 맨손으로 때려잡고 급기야는 거대 구렁이와 피 튀기는 사투를 벌이며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인사대전은 제목 그대로 인간과 뱀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레전드로 손꼽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바로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뱀들이 진짜로 살아있는 뱀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뱀들이 죽어나가는 장면도 모두 실제로 찍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게 됩니다. 저 위에서 나뒹굴고 있는 배우들도 지랄, 그리고 셀 수 없이 죽어나간 뱀들 입장에서도 더더욱 지랄 같은 영화였달까요? 설상가상 막판에는 구렁이와 방역요원들의 현란한 맞짱이 펼쳐지며 가히 무협 영화를 방불케 하는 어마무시한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이상.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상해지고 말았던 인사대전이었습니다.
동물 재난 영화를 다룰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명작.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작품은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75년작 조스입니다. 단돈 900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져 무려 2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의 갓띵작. 이 작품을 통해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이 최초로 탄생했으며 이제까지의 상업영화 시장 경제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인데요. 초반에는 상어의 모습을 꽁꽁 숨긴 채 긴장감을 높여주고 여기에 전설적인 브금을 얹어 활용점정을 장렬. 이후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상어의 정체가 드러나는 신박한 연출이 돋보였었죠. 사실 이러한 연출은 지금 보면 굉장히 뻔한 클리셰지만 이 뻔한 클리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스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조스의 위대함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일까요? 진실을 밝히려는 주인공과 이를 은폐하려는 나쁜 놈의 등장. 어디선가 사냥꾼이 나타나 포획에 성공하지만 알고 보니 진짜는 따로 있었다는 극적인 반전. 최종적으로 주인공만 혼자 남아 괴물과 일기토를 벌이는 장면 등 동물 재난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클리셰가 바로 이 조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이 영화가 나온 지도 거의 5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최고의 동물 재난 영화로 손꼽히는 전설적인 영화. 최고라는 칭호가 붙을 때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비 뾰 무비 뾰